안녕하세요. GS칼텍스 윤활유 마케팅 전략팀 조유용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GS칼텍스 윤활유 기술개발팀 김보훈입니다. GS칼텍스 킥스 엔진오일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엔진오일 교환 주기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아직까지 좀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 오늘 엔진오일 전문가이신 박사님 모시고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교환 주기를 짧게 가져야 될까요? 엔진 오일을 많이 쓰게 되면 그 안에 많은 산화물들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런 산화물들이 잘 빠진다면 전혀 새로운 엔진 오일을 넣었을 때 문제가 별로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면 그게 산화를 가속시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수명이 짧아지고요. 또한 엔진이나 자동차의 수명이 길어지면 그 내부에 마모가 진행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마모를 통해서 생기는 그 진동, 바이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마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 더 발생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열선화가 더 진행이 돼서 엔진오일 수명이 짧아지는 겁니다. 또한 만약에 그 피스톤이나 이런 데 간극이 좀 있거든요. 발생하는데 그쪽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그런 루트를 통해서 엔진오일이 소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엔진오일이 밖으로 이베포레이션, 즉 증발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엔진오일이 줄어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수명이 짧다고 얘기하는 거죠. 한 7년 이상 정도 쓰시는 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자동차 기술들이 좋아서 5년 쓰고 나빠지고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이상 정도. 그리고 요즘에 엔진들이 막 10년 개런티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10년까지도 보장하는 데가 꽤 많거든요. 그 얘기는 내구성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7년 정도 이상 정도 쓰시면 연식이 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잘 사용했다면 그냥 자동차 회사에서 제시하는 그런 사용 방법으로 쓰시면 되고요. 조금 오래됐다고 싶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플러싱이나 그런 걸 안 해서 엔진 오일 자체가 오래됐다면 그 안에 내부에 슬러지나 이런 것들이 산화물질이 들어있다면 조금 빨리 갈아주시는 게 좋고요. 실질적으로 오래된 거는 엔진 오일 수명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명을 적게 쓰고 이거보다는 사실 점도를 조금 올려서 추천하는 것보다 올려서 쓰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한참 지나서 교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한참 지나서 오케이. 한참 지나서 여기 한참이라는 게 중요하네요. 일단 조금 요즘에 엔진 오일이 좋아요. 그래서 자동차 개발할 때 엔진 오일이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살짝 조금 지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구성이 그 정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근데 많이 지난다 그러면 엔진 오일이 열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나중에 슬러지가 막 생깁니다. 그래서 슬러지가 생기면서 점도가 찢어지면서 점점 이게 탄화되기 시작하겠죠. 나중에 슬러지가 생기고 탄화된다는 것은 탄다는 얘기예요. 열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굳게 됩니다. 굳게 되면 최종적으로 나중에 소착 현상이라고 해서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붙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엔진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그렇게 때까지 가려면 조금 진짜 한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렇죠. 가옥 운전의 경우 교환 주기를 좀 짧게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가옥 조건이 정확히 어떤 걸로 있나요? 가옥 조건. 요게 참 분분해요. 가옥이란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네거티브적인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업 조건보다는 예외 조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자동차 회사에서 엔진 오일에 대한 주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개발 당시부터 테스트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써라는 추천 그런 주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평탄하게 썼을 때,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썼을 때 말하는 거고요. 아까 여기 가옥 조건, 즉 예외 조건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이외의 조건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발진, 급정거 이런 걸 생기고요. 그 다음에 시내 주행이라고 하는데 시내 주행도 얌전하게 하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공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회전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 마일 수는, 킬로미터 수는 체크가 안 되는데 공회전이 돌아가기 때문에 동일한 킬로미터를 사용했을 때 공회전이 더 많으니까 엔진을 그만큼 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옥 조건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게 때문에 시내 주행할 때는 가옥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저희가 이거를 외국계 차량에서는 가옥 조건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어떤 회사에서는 스케줄 A, 스케줄 B 뭐 이런 식으로 그 운전 타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스케줄 A가 시내 운전할 때 타입이고 뭐 스케줄 B가 이제 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타입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이런 상황이 보통 자동차 회사에서 드라이빙 할 때 그런 테스트를 많이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회사에서 정해진 그런 룰이 거의 노멀 드라이빙 때 말하는 거고, 급발진, 급가속, 그 다음에 언덕으로 올라갈 때나 엑셀을 막 밟게 되면 쫙 가속이 올라가잖아요. RPM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피스톤이 격렬하게 움직이겠죠. 그런 거는 다 우리가 말하는 예외 조건, 뭐 가혹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은 데서, 즉 외부 온도가 뭐 32도, 뭐 30, 뭐 이렇게 30도 이상 올라가는 데서 계속 운전하게 되면 거기도 가혹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과적 차량, 즉 사람을 많이 하면 사실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적 차량의 경우에 일단 가혹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씨름 선수가 4명 태우고 가면 또 그것도 과학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농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단 바닷가나 이런데 염분이 많은데 이런 데 있습니다. 사실 엔진이 폭파할 때 공기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폭파하잖아요. 그럼 염분 같은 게 있으면 엔진 오일이 빨리 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분이 많은 경우 뭐 이럴 때, 그 다음에 모래바람 이런 데 많을 때, 이런 데가 다 가혹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속도에 계속 일정하게 운전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도 안 잡게 되고 엑셀을 계속 밟게 돼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가혹 조건이 아니에요. 예외 조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즉 그러나 이제 물론 이게 마일이나 킬로미터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혹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그거는 어차피 카운트돼서 나중에 그 수명에 이렇게 뭐 드레인 인터벌이라고 하나요? 그 엔진오일 갈아야 되는 그 시간에 맞게 되잖아요. 전혀 문제 없을 거고요. 시동을 껐다 놨다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업무가 잦아서 예를 들어서 파킹을 한 후에 시동을 껐다가 아니면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시동이 걸릴 때 다시 걸리잖아요. 그럴 때 일단 그런 가혹 조건이 걸립니다. 즉 예외 조건입니다. 즉 그렇게 되면 기본 수명보다 약 70% 정도를 덜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70% 정도의 수명이 짧아지죠. 합성 엔진오일과 광유 엔진오일의 교환 주기는 서로 다를까요? 크리하게 다르지. 일단 제가 그러면 광유와 합성유의 그런 차이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기유는, 즉 베이스 오일은 그룹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룹 1, 2, 3, 4, 5 지금 5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미네랄 오일, 그러니까 저희 미네랄 오일이라고 하는 광유라는 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원유에서 추출해서 나오는 그런 기유가 1, 2, 3가 원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2와 3는 하이드로 크래킹이라 그래서 수소로 때려서 본드를 깨요. 즉 더블 본드, 뭐 3 본드가 있는데 탄소 체인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때려서 깨서 이거를 세츄레이션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본드를 만들어서 파라피닉 계열로만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그 한 번 때릴 때가 그룹 2, 두 번 때리면 깨면 그룹 3입니다. 그룹 3 같은 경우는 그 원유에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인위적인 그런 그 하이드로 크래킹을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성향, 품질에 대한 그런 물성을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희는 그룹 3부터 우리는 그 합성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틴테릭 오일이라고 그러죠. 신테틱 오일이라고 합니다. 그룹 4라고 하면 PAO 폴리알파 올레핀이라고 인위적으로 합성을 해서 그 파라피닉 계열의 그 PAO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거를 이제 저희는 합성유의 그룹 4 합성유고요. 그 이외의 모든 그런 합성유를 인위적으로 만든 것을 그룹 5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룹 3부터 만들어진 엔진 오일을 합성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합성유에 예를 들어서 엔진 오일을 만들어서 아무 소리 없이 합성유라고 얘기하면 그룹 3부터 만들어지는 거고요. 광유, 즉 미네랄 오일이라고 하면 그룹 2 이하로 만들어지는 엔진 오일을 그룹 2 광유 엔진 오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합성유 엔진 오일은 그룹 3 이상 쓰는 엔진 오일이고, 광유 엔진 오일은 그룹 2 이하의 그 베이스 오일을 쓰는 엔진 오일을 광유 엔진 오일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인위적으로 합성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산화나 열 반응에 안정화되겠죠. 그래서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즉 산화나 열산화 반응이 강하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죠. 그래서 미네랄 오일 엔진 오일은 그만큼 수명이 좀 짧고요. 합성유를 썼던 그룹 3 이상을 썼던 엔진 오일들은 그만큼 수명이 길어지는 거죠. 올라갈수록 더 길어집니다. 그룹 3, 그 다음에 그룹 3 플러스라고 또 있고요. 더 올라가겠죠, 수명이? 서로 섞은 것도 그룹 3보다는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PAO라고 그룹 4를 쓴 것은 더 올라갈 거고. 네, 다음 질문은 엔진 오일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이게 좀 애매한 질문입니다. 제 유통기간, 만약에 윤활유는 잘만 관리하면 오래오래 쓸 수 있어요. 즉 뭐 5년, 뭐 7년 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되는데, 우리가 뭐 쉘프 라이프라 그래갖고 뭐 이렇게 보관할 때 그런 그 뭐 수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죠. 윤활유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뭐 잘 관리한 상태에서, 뭐 건조한 상태에서, 뭐 직사광선 없는 데서 잘 관리한 상태에서 만약에 있다면 오래 쓸 수 있지만, 엔진 오일은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고 이게 머금고 있어요. 혼합물에서 머금고 있는데, 만약에 그 솔루빌리티, 즉 용해도 차이에서 나중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밖으로 빼나올 수가 있어요. 이 혼합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나오면 약간의 뭐 검은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섞으면 다시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경우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수명을 좀 정해줍니다. 그게 보통 그냥 흔히 말하면 한 3년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냥 얘기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 3년 지났을 때도 전혀 문제가 냄새를 맡거나 이럴 때 전혀 문제 없으면 섞으면 바로 또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관할 때 외부의 온도가 높거나 그런 데서 보관하거나 이미 딴 상태에서 외부에 공기가 들어가서 산화 반응이 시작되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물이 많이 들어가는, 수분이 많은, 이런 습기가 많은 데서 보관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수명이 굉장히 짧아져요. 차량의 운행거리에 따른 교환 주기는 명확하게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운행거리, 참 이것도 많은 질문이 있죠. 자동차마다의 그런 그 운행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개발할 때 자기네들이 엔진에 있는 기계 장치와 윤활유의 그런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그런 거리가, 사용 거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OW 시리즈를 저희가 얘기할 때 만약에 아무 얘기가 없다면 보통 한 10,000km 정도 쓰시면 됩니다. 때로는 뭐 8,000에서 10,000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PAO를 좀 섞는 그런 엔진 오일들이 있어요. 그룹 3와 PAO를 섞고, 아니면은 그런 쪽으로 뭐 다른 그룹 3 플러스를 좀 더 섞어서 사용하는 엔진 오일들은 좀 수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거는 한 15,000km 정도 이상 쓸 수 있고요. 때로는 이 엔진 오일을 20,000km까지 써서 부드럽게 쓰시는 분들은 문제 없다고 하십니다. 저희 엔진 오일 중에 킥스 파워 1이라고 PAO 그룹 4 100% 쓰는 엔진 오일이 있거든요. 이거는 보통 25,000 정도 써도 문제 없는데, 뭐 3만 정도 쓰셔도 제가 볼 때는 뭐 부드럽게 운전하시는 분은 전혀 문제 없다고 봅니다. OEM사의 그런 엔진 오일 규격 중에서는 굉장히 시비어한, 즉 그 규격을 굉장히 이렇게 스트릭트하게 관리하는 그런 엔진 오일들도 있어요. 그런 엔진 오일들은 그 안에 그룹 3 플러스나 PAO 그룹 4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5,000km, 뭐 20,000km까지 이렇게 규격을 정해놓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빨리 갈았잖아요. 지금은 엔진 오일도 진짜 잘 나와요. 진짜 잘 나와서 지금 뭐 아무 문제 없게 뭐 8,000km, 뭐 7,000km 써도 전혀 문제 없고요. 한 10,000 정도 쓰시면 제가 볼 때는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은 1년에 5,000km 미만을 타는 운행자의 경우 엔진 오일 교환 주기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5,000km를 이하를 뛰는데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수명이 15,000이라고 하면 뭐 3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분들의 습관이 뭐냐면 그만큼 많이 운전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순환이 많이 되면 그러니까 정체가 되면 그만큼 그게 가속
그러니까 산화 가속 반응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오랫동안 뭐 리저버나 이런 데서 펌프 같은 데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순환이 돼야지만 빨리빨리 이게 클린이 되고 필터를 통해서 뭐 슬러지 걸러지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빨리 상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명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갈아주는 게 좋아요.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제한하는 그런 수명에 갈아주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이하로 쓰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장마철도 있고 뭐 겨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라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더라도 온도 변화에 의해서 이런 가혹 조건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 놔두면 또 이 결로 현상이나 이래서 물들이 막 들어가고 그래요. 물론 엔진이 폭파하면서 물이 생기긴 하지만 그런 거 이외에 밖에서 물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걸 따져서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도씩은 갈아주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 엔진을 그냥 오랫동안 세워놓으면 자동차 오랫동안 세워놓으면 별로 안 좋아요. 망가져요. 그래서 최소한 뭐 누군가가 가서라도 뭐 시동을 걸어주고 뭐 드라이빙을 하시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디젤 차량과 가솔린 차량의 엔진을 교환 주기가 서로 다를까요? 다를 수 있습니다. 왜 다를 수 있냐면 첨가제의 영향이 있죠.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유와 그다음에 첨가제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기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룹 1, 2, 3, 5, 4, 5, 뭐 광유, 합성유 이런 거를 다 기유로 얘기를 하고 첨가제에는 다양한 뭐 마모 방지 첨가제, 산화 방지 첨가제, 그다음에 뭐 점도 조절 지수제, 뭐 여러 가지 뭐 청정제, 분산제 이런 것들이 막 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청정제, 분산제 아니면 이런 첨가제 패키지, 이 첨가제 자체로 인해서도 저희가 품질이 많이 향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첨가제를 어떤 걸 썼냐에 따라서 등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SN, SM, 뭐 CJ4, CI4 이런 것들이 다 첨가제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명이 바뀌겠죠. 디젤 엔진 오일과 가솔린 엔진 오일의 차이는 그 퓨얼의 즉 연료의 폭파 조건에 따라 좀 다릅니다. 가솔린은 가솔린 휘발유에 그 공기가 섞여서 스파크를 통해서 터지는 거고요. 디젤 같은 경우는 디젤을 분사시켜서 고온 압축을 해서 자연 발화시켜갖고 폭파되는 건데 이 연료의 특징에 따라 이 디젤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숯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껌댕이라는 게 우리가 한글로 말하면 껌댕이라는 건데 그게 숯이 생겨서 그게 이제 엔진 오일이 까매지면서 뭐 이렇게 붓거나 아니면 슬러지가 생기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젤에는 가솔린보다 황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요즘은 많이 황을 제거하긴 했지만 이런 거로 인해서 뭐 산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숯을 제거하는 거와 산성을 중화시키는 것을 위해서 그 디터전트에 약간 염기성을 많이 넣어서 생기는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오버베이스 디터전트를 우리가 써서 TBN, 토탈 베이스 넘버, 즉 그 염기의 전 염기가라 그러는데 그거를 높여내는 게 디젤 엔진 오일이 그런 걸 높여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때나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내면서 엔진 오일 수명을 증가시키는 거죠. 이거만 드는 게 아니라 사실 거기에다가 보면 이 디젤이 폭파나 이런 게 좀 가혹으로 들어갑니다. 뭐 만약에 이 폭파할 때 압력이나 이런 게 더 세기 때문에 마모나 마모 방지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더 첨가제를 더 많이 넣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솔린과 디젤과 차이해 볼 때는 분명히 디젤이 수명이 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똑같은 기유를 쓰더라도 첨가제 자체가 다른 겁니다. 최근에는 가솔린이나 뭐 디젤, 승용 디젤도 많이 개발이 돼서 승용 디젤이나 가솔린에 대해서 뭐 수명이 다 늘어나고 있어요. 뭐 기유나 첨가제를 넣어서 동일 등급이나 동일에 대해서 조건으로 정확하게 비교하지 못하지만 그런 경우에서는 가솔린보다 디젤이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키로수와 운행 습관에 따라 교환 주기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지. 일단 뭐 키로수와 운행 습관, 즉 운행 습관 어떻게 운행하느냐에 따라서 뭐 수명이 달라질 수
수 있는 거고, 아까 말했지만 예외 조건, 뭐 공회전을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급발진 가속, 그 다음에 과적, 그 다음에 뭐 그런 시동을 켰다 아니면 껐다 이런 거를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교환 주기가 줄어드는 거고, 뭐 그렇게 되겠지. 장거리 운전자의 경우 교환 주기가 좀 빨리 오게 되잖아요. 그렇지. 비용 부담이 많이 될 텐데, 그럼 제조사에서 알려주는 그 교환 주기에 따라 교환을 꼭 해야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환 주기가 자동차 회사에서 제안하는 그런 최적의 그런 교환 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교환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장거리 주행하는 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많이 오랫동안 킬로미터를 많이 뛰시잖아요. 그래서 빨리 갈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오래 쓰고 싶으시면 실질적으로 뭐 이것보다 등급이 높은 뭐 합성유를 사용하시던가 그러신 분들이 아마 수명을 더 오래 쓸 수 있을 거고요. 동급을 썼을 때 수명을 더 오래 쓰고 싶으시다 보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혹 조건, 즉 예외 조건이 아닌 그런 상황으로 계속 운전을 하시면 조금 더 교환 주기를 더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엔진오일 게이지를 추출하면은 일반으로 보이는 그 오일 있잖아요. 그 오일의 상태, 오일 색상을 보고 이제 엔진 오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지. 즉, 우리가 보면 이건 오일 게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엔진 자체에 이미 넣은 엔진 오일에 대해 수명을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뽑아갖고 점도를 변화를 보던가 뭐 아니면 뭐 그 안에 산화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거를 화학적으로 보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육안으로 뽑아서, 그러니까 봐서 육안으로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점도에 만져봐서 점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보고서 엔진 오일의 수명을 지금까지는 측정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엔진마다 엔진 오일 게이지라 그래서 이렇게 핀으로 돼서 이렇게 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에 연결돼서 뽑아갖고 우리가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럼 먼저 뽑아서 닦고 나서 다시 집어넣어서 뽑겠죠. 그러고 나서 얘가 흰 휴지 같은 데다 붙여서 엔진 오일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이제 보는 게 그 엔진 오일 산화 정도를 보는 건데, 가솔린 엔진 오일 같은 경우나 뭐 LPG 엔진 오일이나 뭐 CNG 엔진 오일처럼 뭐 숱이 안 생기는 엔진 오일들은 이 산화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짙어집니다. 그래서 신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엷은 갈색이 됐던가 그럴 때 점점 짙어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까만 흑갈색이 되던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디젤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디젤은 숱이 생기기 때문에, 초반부터 숱이 생기기 때문에 또 까매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까만색이 계속 있기 때문에 보기 어렵지만 이 까망의 정도가 또 보여요. 만약에 이거를 정확하게 진단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 내 차에 주는 최고의 선물 GS 칼텍스 킥스 엔진 오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을 해봤는데요.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 키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정말 좋지. 근데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는 거거든. 200명, 300명 그 정도 모아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통계적으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거든. 그 정도 모아오면 혹시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게 되면 우리 윤활유 회사잖아. 회사 자체에서는 좀 싫어하지 않을까? 요즘 아무래도 소비자 중심, 저는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응?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촬영 다 마무리했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중요한 거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